산술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떨 때 산술기하를 쓰고 어떨 때 코시를 쓰는가에 대한 내용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산술기하가 나오면 첫 번째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양수 조건. 팁입니다. 일단 팁. 두 번째, 역수꼴의 합이 보통 많이 나와요. 역수꼴 합. 그래서 우리는 이 역수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 역수꼴이면 곱해서 상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산술기하가 나오면 등호 성립 조건이 있죠. 등호 성립 조건이 있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째야 돼?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역으로 푸는 겁니다. 문제를 역으로 푸는 거야. 오늘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산술기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역수꼴의 형태가 나왔으면 무조건 산술기하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에 관한 문제냐면 일단 최대값, 최소값에 관한 문제죠. 그지? 보통은 최소값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최소값이 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71번. 죄송합니다. 그 전 문제네요. 절대부등식 문제입니다. 절대부등식 문제인데, 우리가 아는 공식인데도 잘 안 보이는 것은 공식이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얘를 뭐가 안 보이냐면 여기 1이 안 보이는 거야. 1. 371번 뭐가 안 보이는 거라고요? 1이 안 보인다는 거야. a제곱 b제곱 1 대신에 1을 어떻게 썼으면 1의 제곱으로 썼으면 훨씬 더 잘 보였을 거야. 왜? 우리는 곱하기를 하다 보면 1이 안 보이는 성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1보다는 뭐면 잘 보였을까? 얘가 C제곱이면 좀 더 잘 보였을 겁니다. 그럼 1이 어디에 있겠어 지금? C제곱이면 현재 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뭐가 안 보여? C가 안 보인다는 소리는 당연히 뭐가 사라졌어? 1이니까 생략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안 보였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이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저번 시간에 선생님 적어줬던 절대부등식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절대부등식 내용. 기억납니까? 선생님 요거에 관련된 절대부등식 다음 시간에 개념 테스트하고 단원평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산술기하 절대부등식이 거의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 정도 되죠? 그거랑 문제를 그대로 볼게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적어준 식이 이거였잖아. 지금 요게 안 보이는 이유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사라졌다. 1이 왜 나왔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하다 보면 C제곱이 1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성립하는 것은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죠. 넘겨서 2를 곱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AB, A-1의 제곱 플러스 B-1.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그냥 썼습니다. C-1.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물어봤습니다. 어떨 때? 모두 0일 때 A랑 B랑 같으면서 1이 되면 성립한다 이거죠. 등호는 오케이. 다음 2번. 다음은 두 실수 AB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했습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비슷한 걸 증명한 것 같긴 한데요. 얘를 그냥 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서 뺐다.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얘를 제곱하고 제곱한데 기억나 안 나? 선생님 한 거 아니야?
얘를 제곱하고 제곱하면 어떻게 합니까? 좌변 제곱하면 쌤이 조심하라 했죠. 좌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우변은 전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냥 제곱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우변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니까 절대값 a제곱하고 a제곱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 당연히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이 더 크다. 그런데 얘는 양수이도 얘도 양수이므로 이쪽이 뭐야? 얘도 양수이고 양수이니까 제곱이 크니까 양수니까 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단 등호는 어떨 때 등호 성립한다. 어떨 때 등호 성립합니까? 얘랑 같을 때죠. 절대값 AB랑 그냥 AB랑 같을 때는 어떨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땐 다를 거 아니야. 그치? AB가 양수일 때, AB가 양수일 때. 등호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다음. 67번이 안 넘어왔네요. 67번. 67번. 자, AB가 정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명제가 참임인 귀류법을 이용하라. 사실 이 귀류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귀류법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틀에 맞춰서 일단 쓰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폼은 맞아집니다. 하지만 내용은 쉽지 않다.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증명 자체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귀류법이 무슨 뜻이었냐면 일단 뭐라고? 결론을 부정합니다. 2차 방정식이 정수인 해를 가지면 AB는 저보다 하나는 짝수이다. AB는 저보다 하나는 짝수이다 했어요. 부정이 뭡니까? AB 중 저보다 하나는 짝수의 부정은 둘 다 홀수이다. AB 중 저보다 하나는 짝수라면 하나 이상 짝수란 말이야. 부정은 뭐라고? 둘 다 홀수이다. 자, 그래서 귀류법을 하려면 그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A하고 B는 둘 다 홀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놓은 거야. 됐어요? 이게 일단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귀류법에 부정을 했습니다. 자, AB가 홀수이다고 생각한 거야. 자, AB가 홀수이면 얘의 두 군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 의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 놓으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2차 방정식의 정수해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AB는 저보다는 짝수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둘 다 홀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정수근 알파, 베타로 났어요. 났는데 우리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A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여기에서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B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되겠죠. 맞나요? 뭐라고요? 알파, 베타는 났는데 지금 B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B가 홀수이므로 알파, 베타는 홀수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홀수인데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모두 홀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옆으로 쓰고요. 알파, 베타는 모두 홀수라고 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홀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는 뭡니까? 홀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짝수인데 마이너스 a는 홀수죠. 뭐가 된다? 모순이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거야. 어디서 잘못됐다? 처음에 내가 A, B는 둘 다 홀수란 말이 잘못됐다. A, B가 둘 다 홀수인 건 아니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A, B는 적어도 A, B 중 요만 한마디는 더 써주면 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 여기 있어요. 이런 증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됐어요?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라. 결론을 부정하고 그걸 가지고 홀수 짝수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얘기를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100% 이 문제 이렇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선생님도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둘 다 홀수이다. 이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결론을 부정해야 돼요. 굴고 나서 앞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 알파 베타라는 알파 베타는 정수 두 정수군을 뽑아내야지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야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거야. 연습해야겠죠. 이번에는 뭐 선생님 문제는 안 내는 뭐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낼 겁니다. 학교 시험에 나와요 이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100% 완성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틀을 갖고 문제를 적으면 어느 정도 100점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류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것도 알려줬고 루트 3이 그것도 했었죠?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그것도 적었죠? 학교 시험에 그건 많이 나왔습니다. 배점이 뭐 6점에서 10점 이렇게 내버립니다. 알았어요? 다음 이제는 산술기 평균 기하 평균 뽕러스 72번까지 했나요? 77번 8번 7번 8번 1489 1489 1489 0123 뭐야? 다 풀자는 소리네요. 오케이. 뒤쪽은 왜 질문도 없고 뒤쪽은 더 쉬운가? 뒤쪽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형태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꼴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고 그 꼴을 어떤 꼴을 만들어내면 좋냐? 역수꼴을 만들어내면 좋으니까 시계 관찰이 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377번은 일단 양수 뭐 감사합니다. 근데 식이 와 복잡하네요. 얘를 곱하고 어떻게 가로를 다 풀겠어.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문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하나의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웬만하면 한 번만 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뭐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뭐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세 개를 다 곱했으니까 PQR보다는 크거나 같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될 수 있죠. 얘는 P보다 크고 얘는 Q보다 크고 얘는 R보다 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쓸 수는 있는데 PQR이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얘가 지금 Q보다 클 때는 A, B, C가 어떤 값이 있었겠지. 얘가 Q보다 클 때도 어떤 값이 있었겠지. R보다 클 때 어떤 값이 있었겠는데 여기서 한번 A, B 놓고 여기서 A, B, C 놓고 A, B, A, C 놓는데 세 번을 다른 값을 넣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다른 값을 넣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의 식이니까 똑같은 값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여러 번 쓸 때는 꼭 제약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빈칸 넣기 OX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책에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어요. 쌤이 하나 찾아줄게요. 고등화. 명제. 책은 고정이라는 책인데 보겠습니다. 두 양수 xy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죠. 최소값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로가 있으면 어쩌라 했어 먼저? 가로를 풀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얘는 xy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 합이니까 나는 산술평, 기하평균을 쓰겠다. 여기는 이해되시죠? 두 개를 곱해 썼고 루트로 해가지고 2를 곱했다. 2는 여기에 있었던 2가 오른쪽 넘어간 겁니다.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이렇게 루트 ab가 원래 산술 기하평균인데 식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많이 쓰더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 번 썼고 또 두 번 썼어요. 여기서 한 번 쓰고 여기서 또 한 번 썼어요. 그랬더니 두 개를 이제 어쨌다 곱했다 이거야. 이게 곱했으니까 왼쪽 곱했으니까 오른쪽 곱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른쪽 계산하니까 8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므로 요거의 최소값 8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맞았냐? 이 풀이가 맞았냐 틀렸냐예요. 됐어요? 여기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 자, 이거 산술평균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양수 조건은. 왜 누구도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상관없어요. 두 개를 곱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얘보다 무조건 크거든. 얘도 얘보다 크거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8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디서 주면요? 문제가 발생했냐? 최소값은 8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소값이 8. 이해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산술평균 이게 8이 되려면 얘가 최소값이 8이 되려면 여기가 둥어 발생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가 둥어 발생하려면 얘는 얘랑 같아야 하고 얘는 얘랑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둥어 발생해야 돼요. 여기가. 얘도 둥어 발생하고 얘도 둥어 발생해야지 두 개 곱해갖고 8이 나오니까 둥어 발생할 거 아니니. 얘가 얘랑 같다 하고 얘가 얘랑 같다 해야지 두 개를 곱했을 때 얘랑 곱한 거 같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8이 나올 거거든. 첫 번째 문장에서 둥어가 발생하려면 EX랑 Y랑 같아야 됩니다. 두 개 더한 것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문장에서 얘가 같으려면 X분의 2하고 Y분의 1이 같아야 돼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 2Y랑 X랑 같은 거예요. 얘는 2X랑 Y랑 같다고 했는데 밑에는 2Y랑 X랑 같아야 된다 이거지. 이게 위아래를 다른 값을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식에다가 다른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여기 어떤 요렇게 적용하고 또 요렇게 적용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모순이 발생한다. 한 문장에는 한 식에서는 똑같은 값을 한 번만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모순점이 왜 발생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가로를 풀고 풀어라 달라 이거고 웬만하면 하나의 문장에서 하나의 식에서는 산술기하평균을 한 번만 쓰려고 놀아갑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겠죠. 어떤 확인 작업? 얘하고 얘가 똑같이 적용을 시켰는가 이거죠. 똑같은 값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으면 좋겠고 쓰려면 두 개, 세 개 쓰려면 똑같은 값을 넣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는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됐어요? 가로 풀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는 소리야. 얘가
산술 기하 평균을 써서 2배의 루트 BC 이렇게 나왔네요. C분의 A, B 생략한 겁니다. 약분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배의 루트 뭡니까? A분의 B 나왔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2배의 루트 A 없어지고 B분의 C 이렇게 돼서 얘를 다 곱했더니 뭐가 사라져? A 사라지고 C 사라지고 B 사라져서 8만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최소값은 8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되겠네 이제. 최소값 8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지. 8밖에 답이 안 나오니까. 끝값에서 주로 답이 나오니까. 8이라 했는데 8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B분의 A는 C분의 B랑 같아야 되고 C분의 B는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C분의 B는 현재 A분의 C랑 같아야 되고 A분의 C는 C분의 A랑 같아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A분의 B와 C분의 B가 똑같아. C분의 B가 A분의 C가 똑같고 A분의 C가 B분의 A 얘가 다 똑같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가 다 똑같으라면 가능한 것은 있긴 있겠네요. 있긴 있겠네요. 똑같은 값이 있긴 있겠네요. B가 다 똑같으면 되겠네요. B가 어떤 값을 똑같으면 돼요. 어떻게 똑같으면 됩니까? 만약에 1, 2라고 넣었어요. 1, 2라 넣었어요. 만약에 넣었어요. 다른 수 넣어보려고 1, 2 넣어본 거야. 그러면 A가 2가 되니까 C는 4가 되면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맞네. 그럼 C가 4가 되면 B는 1이었으니까 안 되네요. 뭐밖에 안 돼. 일단은 보이는 수는 1, 1, 1, 1, 1 냈네요. 그러면 같은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1, 1, 2 다 집어넣으면 1, 1, 1, 1, 1, 1, 8 되는 거죠. 있기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소값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별로다 이거죠. 다음. 자, A, B, C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가장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어디야? 항상 우리가 식을 볼 때는 일단 분수식 힘듭니다. 분수식 힘들어요. 그리고 분모가 다항식은 더 힘듭니다. 분모가 단항인 것은 좀 쉬워. 알았어요? 분모가 다항이면 더 어렵습니다. 얘가 제일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 B 플러스 C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분자는 쪼갤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분모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쪼개지 말어. 쪼개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를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를 하나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쪼갤 수 없으니 하나로 생각하자 이거지. 그래서 식을 봤을 때 딱 보여야 돼 눈에. A랑 B 플러스 C를 따로 두 개만 봐라 이거죠. A랑 B 플러스 C를 두 개로만 보라 이거지. 세 개로 보지 말고 두 개로 보라 이거지. 헷갈리면 어떻게 요놈을 X로 바꾸면 되겠네요. B가 양수고 C가 양수니까 X도 양수가 될 거고 우리는 얘를 가로로 어쩌라? 가로를 풀고 풀으라겠죠. 가로를 풀고 풀으라겠습니다. 가로 풀었더니 1 X분의 A 플러스 A분의 X 플러스 2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네요. 현재 치환을 한 겁니다. B 플러스 C가 나는 문제를 풀 때 보이면 이렇게 치환 안 해도 되지만 안 보이면 치환해서 풀면 똑같은 형태다. 산술기하 쓰면 요거 두 개만 산술기하 쓸 거야. 얘는 상수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 루트 X분의 A, A분의 X 사라지고 2 해서 4 이렇게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 물어보면 A분의 X랑 바꾸겠습니다. 이제 X가 원래 없죠?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누구입니까?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가 아니라 B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C분의 A랑 A분의 B 플러스 C가 같으면 되니 A 제곱하고 B 플러스 C의 제곱이 같으면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다음 8번 9번 81번 양수 얘도 비슷합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 봤더니 최소값을 구하라겠죠.
그럼 어째? 얘는 분자가 되겠죠? 분자가 되겠어요.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한테는 분자가 두 개니까 얘를 그냥 쪼갤 수는 있겠죠? 그냥 쪼갭니다. x분의 y. x분의 y가 있으면 나는 세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y분의 x가 세트가 되겠죠? x분의 g가 있으면 g분의 x가 또 세트이고 그러면 y분의 g가 있으면 g분의 x 순서만 바꿔서 쓴 겁니다. 두 개가 역수, 두 개가 역수, 두 개가 역수. 산술기하를 세 번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6 이래 되겠네요. 이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답은 6이네요. 근데 무조건 이게 쓰면 안 되죠. 최소가 6이라 하면 안 되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x분의 y가 y분의 x가 똑같아야 되니까 x제곱이 y제곱이 돼야 되고 x제곱이 g제곱과 같아야 되니까 g제곱이 돼야 된다. 이럴 때가 지금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런 조건은 가능하겠네요. x, y, g가 양수니까 똑같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과거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실은 요것도 이제 안 사라지는데 요렇게 쓰라고 지금 문제가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라고 했는데 산술 기하 평균이 우리한테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이게 몇 개짜리입니까? 지금 6개짜리죠. 이게 6개의 합이죠. 6개의 합이면 뭘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누면 산술 평균이 된가요? 6개를 더했으니까 6으로 나누면 되잖아. 기하 평균은 6개를 곱하면 그걸 모르네. 얘가 원래 6개를 곱해서 더해서 6으로 나누면 6개를 곱하면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제곱근 같은 기호가 있는데 얘를 6개를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6제곱근이 있습니다. 2개를 곱하면 제곱근, 3개를 곱하면 세제곱근 하듯이 그런 것이 있어요. 제곱에서 나오는 거, 세제곱에서 나오는 거, 6제곱에서 나오는 거. 6제곱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싹 사라지겠죠. 이렇게 싹 사라지고 6이 이렇게 넘어가서 6이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얘는 산술기하는 한 번밖에 안 쓴 거야. 깔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처음에 했던 풀이대로 풀어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산술기하를 웬만하면 한 번만 쓰되 2번 이상 쓰고 싶으면 당연히 조건을 따져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81번, 그 다음에 84번. A, B가 양수이고 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이렇게 생겼대요. 뭐야 제곱의 최소값 그때 A, B 값을 구하시고 일단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내용이 없잖아.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잖아. 지금 X와 제곱 갖고는 집어넣을 수밖에 없네요.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 B분의 2의 제곱 B 플러스 A분의 2의 제곱 계산하면 A 제곱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B 제곱분의 4 B 제곱 A분의 4B A 제곱분의 4 이렇게 나왔네요. 느낌이 지금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될까 좀 고민을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A제곱하고 역수합. 오케이.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만들고 역수 형태 세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이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몇 번 써야 될 것 같으니까 3번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첫 번째 산술기하 3번 씁니다. 3번 쓰니까 요거 우리는 생략해서 2 루트 역수 형태 계속 나온다는 말은 곱했을 때 사라지니까 역수 형태가 나오겠죠. 4 더하기 두 번째 이거 또 4 이것은 8 이렇게 나왔죠. 사라지고 2 루트에 8 보이죠? 4 8 16 최소값은 16이다 말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조건을 따져줘야겠죠. A제곱이랑 A제곱분의 4가 같다는 말은 한 번에 쓰겠습니다. A 4제곱이 4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B 4제곱도 4입니다.
요것만 따지면 되겠지 이제. 요거 요렇게 쓰면 b분의 4a랑 a분의 4b랑 같으면 돼요. 4 없어지고 제곱 넘기니까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으면 되네. 같네요.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때 질문이 a는 얼마입니까? a는 제곱하면 2가 되고, 양수입니다. a는 루트 2이고 b도 루트 2가 되고, 최소값은 16이 되겠다. a, b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오케이. 됐나요? 다음. 0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하여 제곱의 합이 나왔어요. 합이 48 나왔어요. 근데 xy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왔는데 여기는 xy 곱이 나왔네요. 두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x제곱은 일단 양수죠 무조건. 얘 합의 형태가 나왔고 얘는 곱의 형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9y제곱에다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쓸 수 무슨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4, 9, 36에서 6이 나와서 12 xy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4, 9는 상관없이 루트 이것만 봅시다. x제곱 y제곱이 얘가 xy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이건 상관없겠지. 루트 받고 뛰쳐나올 때는 뭘로 나와? 루트는 양수니까 양수로 뛰쳐나오는데 xy가 양수야 음수야? 내용이 없죠. 없으니까 꼭 절대값 붙여서 나와야 돼요. 루트 x제곱 y제곱,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절대값을 붙이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48이 되니까 절대값 xy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xy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양수 조건. 다음. x가 양수, y가 양수예요. x가 양수, y가 양수예요. 3x 플러스 5y가 10인데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갑자기 루트가 나왔어요. 루트 하나 들어갈 거니 xy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x가 있는데 여기가 루트 x가 나왔다는 이 말이죠. x가 있는데 루트 x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x가 있고 x제곱이 있으면 1차, 2차가 있는 거죠. x하고 x제곱. 그러면 x랑 x제곱이 있고요. 루트 x랑 x가 있는 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x랑 x제곱. 루트 x랑 x 똑같은 생각이야. 차이점 딱 한 가지.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란 말이 있냐 없냐 요 말만 차이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x가 x제곱이 있으면 x의 제곱을 했다는 소리고 2차고, 루트 x하고 x가 있으면 루트 x를 1차로 생각하면 x는 2차가 된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x하고 x제곱이 있을 때와 x와 루트 x가 있을 때는 똑같은 생각을 풀이로 생각을 하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얘를 뭐라 생각하면 1차라 생각하면 얘는 뭐가 돼? 2차가 되겠죠. 1차 합, 2차 합이 있으면 우리 뭘 사용했습니까? 1차 합, 2차 합이 있으면 코시를 사용했어요. 1차 합, 2차 합이 있으면 뭐를 사용했다고? 코시를 사용했어요. 선생님 코시 푸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모르면 식 한번 적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쫓아라 했어요. 쫓아. 식을 쫓아. 만들어야겠지. 그대로 만들어야겠죠. 여기가 1차니까 1이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다. 여자리 들어가는 거 확실해.
그러면 쫓아봅시다.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가 제곱에서 들어가면 현재 여기가 2차니까 어디로 들어가?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겠지.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야 돼? 제곱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루트 3x의 제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5y의 제곱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확대해 써볼게요. 여기가 루트 3x의 제곱, 여기가 루트 5y의 제곱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쫓는 방법 이해됩니까 지금? 식을 적어놓고 얘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근데 모습이 잘 안 보여. 이 위에 적어놓고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면 돼요. 이런 모습을. 오케이? 긁고 나서 여기를 쫓는 거죠 이제. AX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다 들어갔네. AX가 AX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X가 루트 3X인데 다 만들어졌잖아. 그럼 얘는 뭐 있어야 돼? 1이 있으면 되겠죠. 1이 있으면 만들어진다고. 요런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다.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마무리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형태 만들었으니까 있는 값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2 곱하기 여기는 10이에요. 원래 3x 플러스 5y니까. 그리고 여기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는 루트 20, 이 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 원래는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루트니까 무조건 양수가 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만 물어본 거입니다. 다른 풀이도 있어요. 하지만 식을 봤을 때 이 1차 루트로 보면 얘가 1차라고 생각하면 얘는 2차로 판단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라고. 1차, 2차와 루트와 x는 1차, 2차 제곱하면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의사항은 부호만 조심하면 됩니다.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 19번 0번 이런 거 쉽습니다. 아주 쉬워. 자, 길이가 100이야. 이게 다 더하면 100이야. 이게 다 더하면. 그러면 가로선이 몇 개 있어? 2개. 세로선이 몇 개 있어? 5개. 그러면 가로선을 뭐라 놔? 나는 x로 놓겠다. 세로선을 뭐라 놓겠다? y로 놓겠다. 가로선이 몇 개 있어? 2개. 세로선이 5개. 다 해서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겠다. 우리는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 문자로 놓고 식을 뽑아내야 됩니다. 식을 뽑아내면 우리가 아는 방법을,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야. 질문은 뭐냐? 이 구역 전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 넓이는 x, y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네. 식을 적어보니까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적어줄 때 등호 성립 조건,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등호에서 발생한다 했죠. 얘가 산술기였으면 이렇게 쓰겠죠. 원래는 2x 플러스 5y가 산술기하 2배의 2x 곱하기 5y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 등호가 발생할 때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풀겠다고 2x랑 5y랑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산술기하가 얘랑 어째? 같을 때 등호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얘랑 같다고 하면 얼마씩이야 얘가? 50씩 되겠죠. 100이라 했으니까요. 그러면 x는 얼마고? 25이고 y는 11일 때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으로도 우리는 풀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풀이를 할 때 나는 산술기를 쓰고 싶은데 산술기가 복잡해. 등호 성립 조건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답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의 최대값은 얼마다? 25, 250이 나온다. 산술기하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죠? 다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시오. 여기서 하는 사실은 일단 원이야. 원 나왔다는 소리는 뭔 말입니까? 당연히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 반지름 쓰고 있을 줄 알아야겠죠. 이거 연결해야 돼 이거. 우리가 원해서 이런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하고 뭐 해야 돼? 얘가 10이라고 적어야 돼요.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문자 작업을 하면 이 길이를 x로 놓고 이 길이를 y로 놓으면 하나의 식이 나왔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 이런 식이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넓이는 이 xy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제곱의 합이 나왔고 우리는 xy 곱을 구하여라 산술기하 그냥 쓰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산술기하 2배 루트 xy 제곱은 2xy. 아까는 절대값이었는데 현재 연에는 도형이니까 길이가 되겠죠. 도형의 길이니까 바로 양수니까 바로 나와도 되겠죠. 왼쪽 항의 좌변이 100이니까 xy는 50보다 작구나 같다 해서 넓이는 2xy네요. 2배 다시 해야겠네요.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00이 되겠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 식에서 바로 끝나버렸네요. 그러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2xy였으니까요. 산술기가 쓴 거야 바로. 그 2xy가 바로 나와서 마무리가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 수환이가 넓이가 요거는 해봅시다. 수환이가 넓이가 2700. 얘가 넓이가 2700이야. 아 그러면 뭐 딱 봐도 이거 x, y, xy 2700. 넓이가 2700을 표현했다가 오른쪽 그림까지 설치를 합니다. 옆 텃밭과 이웃한 A 지점. 옆 텃밭과 이웃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는 펜스의 설치비 절반씩만 나누어 지불합니다. 얘는 절반만 할 거고 펜스의 설치 비용을 최소로 하려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설치된 펜스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야. 펜스는 설치비는 길이에 비례한다 했죠. 그렇지? 그러면 길이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XY가 270이고 비용을 길이당 비용을 A라 놓겠습니다. 길이당 비용을 A라 놓으면 현재 여기는 X고 여기는 X고 얘는 Y고 여기는 뭐라 봐야 돼? 반반씩 된다 했으니까 Y가 아니라 절반만 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지? 2분의 Y만 비용하면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용은 2X 플러스 2분의 3Y A가 비용이 되겠네요. 됐어요? 얘가 뭡니까? 얘가 어째? 펜스 설치 비용을 최소, 이게 설치 비용이지. 이 비용을 최소로 하려면 산술기하를 쓰겠는데 어떨 때 최소가 된다 했습니까? 어떨 때 등호 성립 조건이 2x하고 2분의 3y가 같을 때. 그러면 y를 묻는 거니까 x 대신에 4분의 3y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질문 자체 x도 구할 수 있고 y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 어디 있어? 등호에서 발생한다 했으니까 얘랑 같을 때 그럼 x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게 되면 4분의 3 y 제곱은 2700에 3 900 y는 32에서 60의 제곱. 그래서 y는 60이 되겠습니다. 형태 제곱을 만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60 단위는 미터 단위가 없네요. 60이네요. 됐어요? 393번. (393번은)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요거는 그때 공부를 바로 집중해서 하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내릴 거니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명 좀 할 게 더 있어서 선생님이 참는 거야. 자,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개념